호텔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조니가 오기 전에 인신 매매범에게서 탈출하여 거리로 나가고 슬리퍼를 신고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와우룬투는 니나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외쳤지만 그 소녀는 그에게 붙잡혔습니다. 나는 경찰서를 찾아가 모든 상황을 경찰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믿지 않았고 나를 쫓아냈습니다. 그는 내가 돈이나 신분증 없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절망감에 빠진 나는 거리에서 2명의 경찰을 또 찾아봤지만 똑같이 대우받았습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도네시아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그곳에는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놀라움과 분노에 빠져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름에 미국에 도착했지만 이제는 겨울이 되었고 매우 추웠습니다. 와우룬투는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 선착장, 뉴욕 지하철, 타임스퀘어에서 노숙하며 지냈습니다. 나는 구걸해야 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마다 내 이야기를 하며 근처에 많은 여성들이 갇혀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라고 와우룬투는 회상했습니다. 어느 날 윌리엄스버그의 그랜드 페리 공원에서 에디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오하이오에서 온 선원으로 휴가를 보내고 있었고 내 이야기를 듣고 내일 점심에 다시 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에디가 와서 ABI와 몇 군데에 전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FBI는 지역 경찰과 연락을 했고 2사람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에디는 나를 그곳으로 데려갔고 2명의 탐정이 내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일했던 유흥업소의 주소와 그곳에서 일할 때 받은 성냥갑을 적어둔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말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항공사와 세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라고 와우룬투는 말했습니다. 진술을 마친 후 그들은 그녀를 경찰차에 태우고 당신의 친구를 데리러 가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며 브루클린의 유흥업소로 데려갔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TV에서 영화를 보는 대신 그녀는 자동차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흥업소 밖에는 많은 경찰이 노숙자처럼 변장하고 있었습니다. 와우룬투는 한 경찰이 장바구니를 밀고 있는 척하는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처에 숨어 있는 저격수와 함께 무장 경찰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흥미롭지만 그때는 매우 긴장했어요. 경찰이 그날 밤 그 건물에 들어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면 그들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감옥에 보낼 거라고 두려웠습니다. 라고 와우룬투가 말했습니다. 한 경찰이 손님인 척 유흥업소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조니가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몇 분간 경찰과 이야기를 나눈 후 그는 철망이 달린 문을 열었습니다. 즉시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경찰이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총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그녀에게 차에서 나와 건물 쪽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창문을 가린 종이를 치우고 와우룬투가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녀는 조니와 여러 소녀들, 그중에 니나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성들이 건물에서 나오면서 수건만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와우룬투는 극도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기적이지만 친구들이 자유롭게 되는 순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경찰차의 깜빡이는 불빛 아래에서 기쁘게 춤추고 소리쳤습니다. 조니는 그와 함께 붙잡힌 2명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와우룬투는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여전히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FBI는 그녀를 인신매매 및 폭력 범죄 피해자를 돕는 안전지평선 Safe Horizon이라는 기관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와우룬투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거주지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FBI는 내가 인신매매범에 대해 증언해 주기를 원했고 나는 그들이 감옥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건을 끝내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라고 와우룬투는 회상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인신매매범들은 그녀의 어머니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안전지평선은 2004년에 2 모녀가 미국에서 재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정부의 도움 덕분에 나는 2010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내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샨드라 와오룬투라는 이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내 이름이니까요. 인신매매범들이 내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는데 왜 내가 마지막까지 내 이름까지 그들에게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신매매범의 손에서 탈출한 몇 년 후 와오룬투는 관절 통증과 무감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피부 질환과 편두통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그녀가 겪은 일로 인해 심리적 외상을 입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면증이 있습니다.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매주 치료사와 만나고 한 달에 한 번 정신과 의사를 만나 우울증 약을 처방받습니다. 나는 여전히 과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술 냄새는 나를 구토하게 만듭니다. 인신매매범들이 사용하던 전화벨 소리를 들으면 다리가 무릎이 풀립니다. 군중 속의 몇몇 얼굴들은 인신매매범을 떠올리게 합니다. 라고 와오룬투는 말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그녀는 진정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만지작거립니다. 그녀는 손목에 고무줄을 차고 있으며 스카프를 두릅니다. 불안할 때마다 그녀는 손으로 고무줄을 잡아당기거나 스카프를 비틀어 잡습니다. 행복은 항상 저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의 트라우마에 대처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 딸은 이제 청소년이 되었고 9살 아들도 있습니다. 라고 와오룬투가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생존자들이 공동체에 재통합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멘탈이라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미국을 약속의 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곳에 올 때의 위험에 대해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17,000명에서 19,000명이 미국으로 팔려갑니다. 작년 멘타리는 이 문제에 대한 교육 만화를 인도네시아어로 출판했으며 가난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위해 닭과 곡물을 제공하여 그들이 기르고 판매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돕고 인신매매범에게 팔리는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저처럼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온 의사와 교사를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남성 피해자도 돕고 있으며 그 중에는 65세 남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와오룬투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교회, 학교 및 정부 기관에서 연설하며 청중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연설이 끝난 후 인도네시아 영사관은 와오룬투를 만나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사과하지 않고 영사관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저에게 연락하여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와오룬투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사회단체 외에도 멕시코 정부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와오룬투는 미국 상원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상원 의원들에게 외국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고 미국에서 일할 때의 급여와 생활 조건을 알고 있도록 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몇 가지 법이 변경되어 외국 인재 채용 회사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노동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국가 생존자 네트워크를 대표하여 그녀는 상원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정책 구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도록 해줄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권한 부여법은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015년 12월 와오룬투는 이 법의 자문위원회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은 2016년 1월 백악관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행복은 항상 저를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의 트라우마에 대처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도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 딸은 이제 10대가 되었고 아들은 9세입니다. 라고 와오룬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인신매매의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살아남은 피해자들이 지역사회에 재통합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탈이라는 조직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미국을 약속의 땅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여기 오는 데 따르는 위험에 대해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17,000명에서 19,000명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팔려갑니다. 지난해 멘타리는 인도네시아어로 이 문제에 대한 교육용 만화를 출판했으며 인도네시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닭과 쌀을 제공하여 그들이 가축을 기르고 판매해 인신 매매범에게 팔리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가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저와 같은 대학 졸업자도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온 의사와 교사를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남성 피해자들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65세 남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와우룬투가 밝혔습니다. 그녀는 교회, 학교 및 정부 기관에서 강연을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청중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시민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일을 되돌아보면 카지노와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브루클린의 주택가에 있는 매춘업소에 대해 이웃들이 남자들이 항상 드나드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와오룬투는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성노예로 팔린 여성들이 모두 매춘부라고 생각하고 매춘부를 범죄자로 간주합니다.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모든 범죄 행위를 무시합니다. 우리는 매춘을 구매하는 모든 남성들을 처벌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매춘업소 사건 이후 많은 고객들이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그런 남성들은 이제 존 스쿨이라는 하루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매춘업소에서 아동과 강제로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그것은 좋은 조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여성이나 남성과 성매매,